내가 비형 간염도 있고 술도 마시고 그럼 일단 술은 끊으셔야 되고요. 예, 술은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. 뭐 적정량 조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다 아니고요. 그냥 안 드셔야 됩니다.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. 그리고 보통 이제 간암이라는 게 이제 검사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이제 연령대랑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비형 간염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10살, 20살 이렇게 검사하길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. 보통은 한 40세 이상 정도부터는 이제 차차 조금씩 증가할 만한 모든 남종이 그렇듯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조금씩 증가하니까요. 그때부터는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내과의사 김보현입니다. 간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우선 간암을 처음에 이제 조기 진단하는데 가장 이제 의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의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쓰는 혈액 검사와 그다음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음파 검사 간은 사실 그 초음파 검사를 하면 상당히 잘 보이는 장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양 표지자 검사 알파테아 단백이라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간암이 처음에 이제 의심되는 그런 병변이 있는지 소견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누구한테나 이 검사를 모두 다 사실 권장하지는 아직은 사실 않고요. 보통은 간암이 이제 잘 생기시는 경우 이제 그 경우인 경우에 이제 보통 검사를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. 그렇다면 간암이 잘 생기는, 많이 생기는 특정한 나이대가 있는 건가요? 간암은 나이대가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나이대가 있는데요.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이가 젊을 때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남녀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단 간암 자체가 남녀 구성비가 보통 한 3대1, 4대1 정도 돼서 남성에서 훨씬 많이 생깁니다. 훨씬 많이 생기는데 남성은 주로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, 60대 때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때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여성인 경우에는 70대 때쯤에서 생기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보면 40대, 50대, 뭐 60대 가장에서 생기시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간암의 원인,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. 간암은 사실 이제 비교적 원인이 잘 밝혀져 있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포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분포가 다릅니다. 조금씩 분포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간암이 생긴 전체 환자분들 중에 60에서 한 70% 정도는 비형 간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C형 간염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도 한 10%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술은 사실 술이 직접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술이 결국에 간경화를 일으키고 그 간경화가 또 이제 간암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술과 연관된 것도 한 10%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10% 정도는 이제 원인을 사실 알 수 없게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는 우리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체중이 다들 이제 좀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사증후군, 비만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전적인 원인과는 다른 그런 간암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비형 간염이 만약에 있었다, 그리고 내가 술도 먹는다, 이런 경우에는 연령대 언제부터 간암 검사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내가 비형 간염도 있고 술도 마시고 그럼 일단 술은 끊으셔야 되고요. 예, 술은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. 뭐 적정량 조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다 아니고요. 그냥 안 드셔야 됩니다.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. 그리고 보통 이제 간암이라는 게 이제 검사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이제 연령대랑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비형 간염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10살, 20살 이렇게 검사하길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. 보통은 한 40세 이상 정도부터는 이제 차차 조금씩 증가할 만한 모든 암종이 그렇듯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조금씩 증가하니까요. 그때부터는 꼭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암 하면 가족력이 먼저 떠오르거든요. 부모님 중에 간암 환자가 있었다면 자녀들은 언제부터 검사를 시작하고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 사실 모든 암에서 가족력이라는 걸 사실 뭐 무시하기 어렵습니다. 가족력이 이제 가족 중에서 누가 있었다면 그 암이 이제 가는 경우들이 좀 더 이제 높아지고 간암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.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간암은 비교적 원인이 뚜렷해서
이제 그런 내가 그 간암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아니면 간경화가 있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B형 간염이 같이 있는데 나랑 이제 같이 B형 간염이 있었던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간암이 있었다. 그러면 사실 간암 발생률이 좀 더 증가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그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생겼다. 근데 나는 술을 안 마신다. 그러면 그게 그 가족력만으로 간암 검사를 하기를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받는 검사,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? 검사의 종류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초음파 검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초음파 검사랑 그다음에 그 혈청 알파테아 단백이라서 그 종양 표지사 검사 그거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초음파 검사가 간혹 좀 너무 이제 비만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간경화가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 검사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끔 뭐 CT를 검사한다든지 MR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대부분 기본적인 경우에는 간 초음파 검사, 혈액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내가 간암 검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. 본인이 이제 간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요. 사실 뭐 B형 간염이 있는지 C형 간염이 있는지는 간단한 혈액 검사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초음파 한 번도 안 해봤었다면 한 번쯤 해서 내가 지방간이 있는 건 아닌지 간경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정도만 봐도 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B형 간염 예방 접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및 그 유아 그 가장 필수 예방 접종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맞는 주사가 B형 간염 예방 접종입니다. 그래서 그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아서 B형 간염 자체에 대한 그 유병률을 낮추고 있고 우리나라도 6%에서 한 3%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어린애들은 훨씬 더 적고요. 수술 받으신 분들이 이거 어떤 음식이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평소에 저 식사하시는 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또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간도 우리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골고루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보조식품들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게 또 간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, 오히려.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고가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돈으로 맛있는 뭐 고기나 다른 맛있는 음식,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.